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궁금했을 법한 그런 주제를 하나 들고 찾아왔는데요. 과연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키우는 반려견, 우리 집 댕댕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LKB 가사상속팀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내신 정성균 대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성균 변호사입니다. 작년 기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은 국내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이 동물권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이 영상 뒤에 설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동물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동물권은 동물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람의 인권에 준하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학대라든지 착취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 반려동물들의 법적인 지위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동물권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민법 개정안이 그 발의가 되기도 했었는데 통과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동물권이 입법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은 여전히 민법상 물건, 유체동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키우고 있는 모든 동물이 다 반려동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전부 싹 다 반려동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곤충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반려동물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나요? 저도 좀 영상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딱 정해놓은 법이 있더라고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 댁에서 기르고 있는 앵무새라든지 열대어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안타깝게도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봤고 저희의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반려동물을 둘러싸는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가요? 제가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원피고가 이제 조정이 됐다고 해서 조정종을 가져왔는데 조정종 내용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뭐 동물센터에서 만나서 데려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별지를 보니까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 몽몽이더라고요. 댕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어린 자녀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할 때 누가 이 반려동물을 키울지에 대해서 다툼이 실제로도 많고 그리고 또 이런 다툼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은 사실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진짜 가족 그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 생길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반려동물이 물건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둘러싼 뭐 이혼 소송 이런 게 막 큰 이슈가 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 외국에서는 이런 반려동물을 둘러싼 어떤 이혼과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그 2016년에 캐나다에서 이혼하기로 한 부부가 서로 반려견을 키우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있긴 있구나. 부인이 양육권처럼 내가 개를 키우고 또 면접교섭권처럼 남편에게 개를 만나러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캐나다 법원은 개는 재산이자 소유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가족법상 권리, 뭐 양육권이라든지 면접교섭권과 같은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부가 계속 다툼을 이어간다면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다. 개를 팔아서 수익금을 양쪽으로 나눠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거 너무 최악의 결론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 그 물건이다라는 법적인 어떤 베이스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누가 기를 것인지 만나게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은 현행 민법에서는 여전히 물건, 재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양육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돈과 같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반려동물의 분양비를 누가 댔느냐, 네. 등록 명의인이 누구인지, 또 그동안 누가 주로 반려동물을 돌봐왔는지 등을 고려해서 그 반려동물의 소유권자와 키우는 사람, 앞으로 키우게 되는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혼 판결문들을 보다 보면 그 분할 재산 명세표에 반려견이 안타깝게 재산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예.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이 사건 반려견. 아, 정말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별지 목록 반려견 이렇게 돼 있고, 아, 별지에 보면은 그렇구나. 그 등록 번호, 뭐 품종, 성별, 털 색깔, 뭐 복남이 같은 이름으로 복남이. 해서 특정하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바로는 어쨌든 뭐 반려동물이 재산으로서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물건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의 관점에서 정해지는 것 같고 예. 그걸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만날 수 예, 있지.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꼭 나는 예. 만나긴 예. 만나야겠다. 예. 예. 이거를 법원에 어떤 요구를 해서 그거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민법상 그 규정되어 있는 면접교섭권, 네.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반려동물은 민법상 면접교섭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협의라든지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잘 협의를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양육권자로 정해지고 나면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청구를 하고 그걸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양이들과 댕댕이들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들 수밖에 예. 없잖아요. 여러 비용이. 예. 요거를 이제 다른 당사자에게 예.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재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혼하면 소유권자가 네.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네. 다만 개인적으로는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미용비라든지 사료값 등과 같은 비용은 반려동물이 재산 분할의 대상인 이상 반려동물의 가액을 정하거나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혼을 했을 때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이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과 관련해서 우리 또 정성균 대표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